우리의 삶을 뒤바꿀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고 있고 마치 온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할 것만 같은 환상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선진국들에게 해당되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세계에는 아직 3차 산업혁명조차 완성하지 못한 국가가 다수일 정도로 각 국가는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석현 연구원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현황을 분석한 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석현 연구원에 의하면 한국은 우리의 흔한 생각과는 다른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UBS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의 숙련도,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수준, 그리고 법적 보호라는 5가지 요소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UB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 순위는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덜란드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12위 일본, 16위 대만에 뒤이어 한국이 2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종합 25위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은 제도적으로 아직 미흡하지만 실업자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은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고 교육열이 높아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산업에서 근로자와 제조업 로봇의 비율이 19대 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이미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흥미로운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업들이 자동화 공정을 택하게 될 요인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로봇보다 인간의 노동이 더 경제적인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간 부분 일자리는 줄어들고 값싼 저임금 서비스직과 고급 관리직으로 인력이 몰리고 있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석현 연구원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3가지 대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 형태의 다양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기존의 사무실과 현장 중심 노동에서 벗어나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을 통해 로봇은 할 수 없는 인지 역량과 의사 결정 역량 위주의 노동 방식으로 노동의 개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현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임금 체계와 법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안은 기계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직업훈련 방식의 교육을 축소하고 인지 역량과 의사 결정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인재 육성은 자동화될 수 없는 노동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미래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안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핀란드가 기본소득제를 선택지로 둘 수 있는 이유는 550만이라는 적은 인구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1.5배 정도 높은 말 그대로 복지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인구와 적은 자원, 게다가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쏟아야 하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는 선택하기 힘든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 최석현 연구원은 정부가 최후의 고용자가 되어 여전히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전략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의 실행을 위해 로봇의 도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고용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국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